네, 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함께하게 된 포티넷의 김재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고요. 실제 고객사에서 포티소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신,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중심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직접 주도하신 핵심 고객 실무자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바로 국내 금융지주사에 재직 중이신 오지현 프로님이십니다. 프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연 프로라고 합니다. 저희 그룹 공동으로 소아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제 실제 도입부터 기획하고 구축하는 단계까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운영 안정화 단계까지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이 소아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시는 많은 회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석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포티소아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자동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드레어 기반이나 스크립트 기반 자동화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플랫폼 기반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배경을 살펴보면 이미 실무자분들은 체감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먼저 과도한 경보의 발생입니다. 실제로 매년 통신량의 증가에 따라 경보량이 자체적으로 늘기도 하고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보안 장비와 분석 도구입니다. 다양한 멀티벤더 환경으로 가고 있고 한 개의 기업이 쓰는 평균 보안 도구들이 10개를 초과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장비가 늘어나고 분석 도구가 늘어나고 사용하는 벤더가 늘어나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에 맞는 기술 역량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당연하게도 인력적 한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국내 사이버 보안의 역사가 사실상 수십 년씩이나 된 오래된 역사가 아닌 마당에 시니어 인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고 주니어 인력을 고용하고 나면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또 많이 가르쳐야 되고 러닝커브에 따라서 투입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AI를 포함한 각종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공격은 심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속도에 맞춰서 사람을 키우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네 번째로 기존의 보안관제 체제는 사람의 손에 의해 의존하는 수동형 보안 사고 대응 환경입니다. 이것은 분명 경보를 놓치거나 느리게 대응하거나 담당자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분석을 할 때 또는 약간 초보자가 분석을 할 때 특정 이벤트가 분석이 잘 되기도 하고 또는 충분히 되지 않기도 합니다. 진화하는 공격, 증가하는 경보량, 다뤄야 하는 기술 커버리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인력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현장을 담는 포티소아라고 명시했는데요. 자동화만을 외치고 있는 다른 시스템과는 다르게 저희 포티소아는 고객의 보안관제 체계에 맞춤화된 사고 대응 플랫폼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의 다양한 이기종 보안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경보들을 한 군데로 중앙화하고 사고 대응 티켓으로서 관리하는 티켓 매니징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보안 운영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진정으로 중앙화하여 내재화해서 운영팀이 이것을 분석 활동을 하건 일반적인 운영 업무를 보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품, 플랫폼 내에서 화면과 상호작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사마다의 서로 다른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포티소아 플랫폼에서는 맞춤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단, 백엔드 단 모두에 대해서 고객 환경 맞춤형 워크플로우를 시스템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이 일하고 있는 환경을 절차화하고 표준화하고 자동화를 해내는데 기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아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안 사고나 어떤 워크플로우만 자동화하겠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소아를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의 반복적인 단위 작업들에 대한 자동화 요구사항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티소아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단위 기능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메일을 템플릿 기반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거나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들이 있는 워크플로우를 단위 기능으로 설계하고 화면과 플레이북 액션으로 구현함으로써 고객사의 업무 환경에 필요한 단위 기능을 제품에 녹여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티소아의 국내 주요 레퍼런스들입니다. 최근 4년간 레퍼런스이고요. 금융그룹, 은행, 글로벌 대기업 제조사, 대기업 그룹사,
뭐 게임사, 테크 기업,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SP 기업 등 통신사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레퍼런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 업무를 다루는 지능형 보안관제 포탈로 구축을 하거나 또는 이미 기존에 포탈이 있으신 고객들은 뒷단에 포티스와를 배치해서 대량 이벤트나 어떤 이벤트의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자동화 엔진으로서 구축하는 사례도 볼 수 있고요. 대규모 그룹사 관제 입장에서는 보안 관제팀의 어떤 역할과 수행해야 되는 조직원의 구성에 따라서 권한 기반으로 사고 대응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할 때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용도와 목표를 가지고 도입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주요 고객들의 경우 국산 및 외산 SOA를 기능이나 활용성, 경쟁력, 가격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이나 또는 비교, 검토를 통해서 치열하게 제품을 선정하신 고객들이고요. 때로는 다른 국산이나 외산 SOA를 사용하던 중 불만사항을 포티스와 POC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입 전에 사전에 확인하시고 전환하신 고객사들입니다. 포티스와가 선택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요즘 대부분이 SaaS를 지향하는 SOA로 가는 것에 비해서 포티스와는 SaaS뿐만 아니라 온프렘 환경,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한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가격 체계도 퍼페추얼 라이선스, 즉 이제 구독형이 아닌 영구형 라이선스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로운 UI 프레임워크 설계 기능입니다. 분석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제 실무자나 운영자들이 필요한 화면 요소들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프론트엔드 레벨에서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다루고 있는 운영자나 관제팀 입장에서 고객사의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필요한 용도별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편의성입니다. 로우코드 기반의 설계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콘텐츠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티스와는 운영 중인 국내 고객사 중 약 70% 이상의 고객들은 매번 미드웨어 사업처럼 업체나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신규 기능을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도입된 이후에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직접 고객 도메인 지식을 가진 채로 자동화 콘텐츠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신규 기능이 필요하면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필요한 만큼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 생성 발전시키는 운영을 한다. 이게 포티스와의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도입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분기마다,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 ROI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관점에서 아예 고객 맞춤형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형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이 아닌 비보안 시나리오로 이제 확대하는 사례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시면 매우 큰 강점이 될 수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보안의 영역, 비보안 자동화의 영역 등으로 제품의 운영 활용도를 운영 중에도 점차적으로 넓혀나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올해는 사업 이거 했는데 내년에 뭐 하지? 내후년은 뭐 하지? SOC 고도한 뭘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포티스와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이런 제품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동화 시나리오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이걸 구현, 개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뎁스를 키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포티스와 플랫폼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레퍼런스와 함께 왜 포티스와가 국내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그룹에서 어떻게 도입됐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프로님, 실제 고객사 입장에서 SOA를 도입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제 도입 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그룹 공동으로 통합 보안 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15개 넘는 그룹사에서 들어오는 보안 로그만 하루에 수만 개 이상이고 저희는 이제 SIEM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다시 재탐지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따져도 하루에 한 2-3천 개씩 굉장히 과도한 양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 게 저희 관제센터는 이제 단순히 일반적인 관제 서비스처럼 분석만 반복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타사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슈가 났을 때 그 이슈를 긴급하게 분석하는 업무나 그리고 이제 SIEM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 상관관계 룰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AI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공수를 효율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수기 업무를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저희는 사실 5년 전부터 지능형 관제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첫 번째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재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2단계는 저희 IPS나 와프 로그를 이제 AI 모델을 이용해서 정오탐을 판별하거나, 그리고 트래픽 로그에서 이제 언노운 어택을 탐지하는 AI 모델을 도입하는 사업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 소아를 구축한 게 3단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사업에서 주요한 목표를 2개로 잡았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동화 표준화였습니다. 사실 관제에 계신 분석가분들이 심이나 어떤 AI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수기로 다른 플랫폼에서 추가 분석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유관부서와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아를 통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과 API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이 소아의 계정이 생성되어 있는 다양한 유관부서 직원들과 바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협을 한 플랫폼에 모아서 이력 관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아가 단순히 자동화 플랫폼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입을 고려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은 그룹사의 3차 과제인 보안관제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인데요. 소아를 통해서 표준화하고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했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금융사라든지 이제 다른 회사에 직접 가서 벤치마크를 좀 요청을 해서 실제 도입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미리 조사를 했었어요.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할 때에는 커스터머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은지 굉장히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전그룹사 담당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자동화 업무를 좀 자세히 써보고, 그리고 그룹 공동으로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구현을 하자라는 TF를 진행을 했습니다. 플레이북을 80여 종 정도를 사전 제작해서 사업 여건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망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플레이북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실제 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넣어서 이제 그 플레이북을 한번 구동을 해보고, 이 플레이북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실제 동작이 되는지 정합성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이 개발망에서 시범 오픈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소아라는 게 결국에는 일상적인 업무에 깊게 결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범 오픈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길게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실제 이행할 때에는 사전에 그래도 많이 준비되고 테스트된 만큼 큰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소아라는 거는 향후에도 계속 잘 쓸 수 있는 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전담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또 플레이북을 어느 정도 고객사 내부에서도 좀 업체의 도움 없이 수정하거나 간단한 것들은 신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제센터 안에 이제 소아 전담 셀을 따로 만들었고요. 이제 안정화 단계를 꾸렸습니다. 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좀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꼽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그룹 공동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자동화할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룹 공동 TF를 한 달 정도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합치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TF는 보안 운영을 실제로 하고 이제 분석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 플레이북에 대한 이제 위협을 어떻게 분석하고 실제 대응 자동화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소아라는 거는 단순히 구축하고 끝나는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축 이후의 운영 단계를 어떻게 운영을 저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넷에 부탁을 드려서 기존에 포티소아를 구축을 했었던
이제 타 은행권이라든지 타 금융회사에 직접 다 같이 견학을 가서 실제로 솔루션 화면도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인원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나? 저희 TF 인원이 10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다행히 좋은 자리가 잡혀서 다 같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제 관제센터에 직접 내방해서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 더 혹시 포인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아라는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위한 수단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지 화면은 저희가 직접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업무 포탈의 개념도 있다 보니까 이 화면을 저희의 기존 업무를 많이 거스르지 않고 이제 실제 사용하시던 분들이 좀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화면을 사전에 정의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소아라는 게 플레이북을 구동하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페더레이션해서 검색해오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메타데이터를 사전에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심을 위주로 데이터를 사전에 정제를 좀 잘 해놨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준비 과정을 듣고 나니까 많은 인원과 노력을 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단계로 이제 구축 단계 상세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소아를 구축할 때 어떤 시스템들을 연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그룹 공동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룹사의 보안 로그를 다 모아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룹사에서 방화벽이라든지 IPS, 웹방화벽 이런 장비들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각기 다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제품들에서 로그가 심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예를 들어 출발지 IP라고 하면은 어떤 곳은 SRC IP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소스 IP 이런 식으로 다른 메타데이터 키로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을 사전에 이제 파싱을 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메타데이터 이름을 다 표준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이 소아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제에 계신 분석가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심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뜨는 기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사실 타 플랫폼에 가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플레이북이 자동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키로 다 통합을 해놓으면 전 그룹사에서 들어온 출발지 IP 예를 들면 그 같은 메타데이터로 여러 플랫폼에 가서 동일하게 조회를 해올 수 있는 플레이북을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심 계층에서 잘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시던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저희가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이고 이미 심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상관관계 룰에 의해서 인시던트들이 발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아를 구축할 때 이제 트리거라고 표현했던 실제 대응의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어쨌든 개별 보안 로그보다는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단위를 IP 주소로 잡았었고 이 심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공격자 IP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식으로 하나의 인시던트를 잡았거든요. 네, 이렇게 인시던트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소아에서 말하는 티켓이 되고 이 티켓을 관제센터에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각 그룹사에 계신 운영자분들이 대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는 업무 화면에서 저희가 사전에 메타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화면에 페더레이션 되는 여러 정보들을 손쉽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좀 플레이북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만드셨다고 했고 아까 IP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식의 자동화 플레이북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도출할 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IP 단위로 평가를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레벨링에 대한 고민을 플레이북을 설계할 때 고민을 했었고 이제 저희 초기 단계부터 그룹사 요구사항 수집하고 실제 플레이북으로 다이어그램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험 기준을 수립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위협이 내부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외부 해커로부터 시도가 된 건지에 따라서 또 분석과 대응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와 외부의 탐지 솔루션들을 구분을 해놓고 이 각각에 대한 플레이북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IP 소스를 기준으로 플레이북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하되 실제로 이것이 내분야, 외분야에 따라서 다른 분석 플로우를 가지게끔 구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더라도 스코어링이나 또는 약간 위협 기준 분류를 통해서 실제 그 공격자의 IP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게 영향도가 어디까지 미쳤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형태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금융지주 그룹사에서는 혹시 이번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효과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온프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사스라든지 공격 표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보안 로그도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가 추이에 대비해서 분석가를 끊임없이 그럼 늘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SOA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석가가 일관된 분석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시적절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보안팀의 진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SOA라는 좀 자동화의 효과성을 많이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 세션에서는 오늘 포티스와 구축 사례를 실무 담당자 분이신 오지연 프로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 준비 과정부터 전략, 효과까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많은 말씀 짧은 시간 안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지연 프로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